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9월 17일 금요일 장마감 후에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이 영상은 주식창 통해서 또 그리고 저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가는 것을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넘기는 걸 선택하셨는지. 저는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고 넘기는 것을 선택해서요. 사실 오늘 분위기를 보고 결정한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원래 계획은 이제 그렇게 잡아두고 명절 연휴를 넘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걱정하는 게 있죠. 첫 번째는, 야, 명절 연휴 기간에 무슨 돌발적인 악재가 생기면 어떡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고요. 근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또는 얼마나 큰 돌발 악재가 생길 것이냐. 과거에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럴 때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또 하나는, 우린 또 위드 코로나 관련한 주식들을 계속 밀고 가고 있는데요. 야, 그러면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들 늘어날 텐데 그거 걱정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연휴 지나고 바로 그 확진자 수에 반영이 되진 않죠. 잠복기도 있고요. 연휴 기간 동안 검사 수도 줄어들어가지고 바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절 연휴 지나고 큰 당장 악재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한번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대는 이제 추석 명절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지? 또 관련해서 저희가 명절 이후에, 또 지금도 좀 주목하고 있지만 명절 이후에도 좀 주목할 주식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뒷부분에는 제가 따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연간 회원 모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관심 있는, 저희 사무실로도 많이 연락을 주셔서 뒷부분에 남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전약 후강으로 돌려놨습니다. 전날에는 전강 후약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저희 그림은 뭐냐면, 야, 개장한 다음에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그죠? 예. 지금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미국 시장 영향이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시장 영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헝다그룹, 이름도 좀 웃겨. 헝다, 판다도 아니고 헝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2의 리만 사태로, 그죠? 처럼 제2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없다. 예. 왜냐하면 이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요. 예를 들어 헝다가 부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저는 이런 케이스와 시장과의 연계 관계를 한번 좀 설명해 보면, 일단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입니다. 그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 회사 내부자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시장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악재, 이런 류의 악재와 증시는 어떤 반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게 맞겠죠. 전날에 이거는 중국 상해 증시인데요. 이건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증시도 그렇고 홍콩 시장도 그렇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중국 자금,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죠. 헝다는, 그죠? 그 중국 지방 정부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전날에 미증시가 이거에 크게 요동쳤으니까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보시게 되면 이거 나스닥이거든요. 전약 후강으로. 그 다음에 이건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 증시도 장중에 낙폭을 이렇게 키웠죠. 하지만 반전이 나왔습니다. 왜? 악재와 주가의 관계. 악재가 처음 나타나서 폭락을 만들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벗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야, 중국 정부가 이거 버리느냐 이거예요.
가능성이 좀 낮죠. 왜? 도미노처럼 흘러갈 거거든요. 결국에 원만한 구조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유동성도 공급을 하게 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제2의 리만 사태로 가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해서 저희가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보시길래요. 2008년 금융위기. 이건 다우존스 산업지수로 보시게 되면 여기입니다. 2008년. 2009년 3월에 가서 저점을 만들고 올랐는데, 그죠? 이 케이스입니다. 이때와 다른 게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리만 사태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게 파생에 막 엮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 이거 영화로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만 사태 이후에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끊는, 그죠? 보호막들이 있거든요. 전체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지 않게. 그러면 일단 답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전 나온다. 오늘 중국 증시는 이렇게 해서 반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홍콩 H지수 역시 마찬가지 반전이 좀 나왔습니다.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장시하고 미증시나 이런 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건데, 그닥 크게 우리 증시가 쓰러질 정도로 환율이 1180원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아마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 또 막히면서 시장은 환율은 전강 후 약을 보였고요. 증시는 전약 후 강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 코스닥에서 순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을 본다면 괜찮아. 추석 명절, 최근에 이제 명절 앞두고, 그 다음에 이번 FOMC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는, 옆으로 눕는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긴 명절이라는 이런 불확실성은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증시를 이렇게 부러뜨리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보유 주식은 다 보유하고 저는 명절을 넘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고해 드린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이후 시장은 명절 지나면 당장 급하게 증시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명절 연휴가 긴 기간 동안에 미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번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큰 변화의 시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면 되겠다.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주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주식들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군들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투자를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73,000원 안 깨질 것 같아요. 그죠? SK하이닉스 오늘 2.8% 올랐는데 전날에는 큰 음봉 만들었고요. 오늘은 어제 음봉망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그죠? 당장에는 이 저점을 10만원을 깨는 흐름보다는 옆으로 누우면서 기간 조정 보이면서 횡보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카카오는 저는 사실상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렇죠?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카카오는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실 반등도 좀 있었죠. 일전에 여기 그렇죠? 상생에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 침해하는 이런 부분에 철수를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눈에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은 애초에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저는 이 적정 밸류를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가볼까요?
아마 60조가 이미 깨져가지고 53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을 때 67조였거든요. 그죠? 네. 53조로 주저앉았어요. 당장 지금 카카오 김범수 의장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게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카카오 엔터 웹소설 저작권 탈취 혐의로, 그죠? 현장 조사, 공정위의 조사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김범수 의장이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죠? 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K큐브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동안 2015년부터 해갖고 K큐브 2천억, 이건 뭐냐면 카카오 주식을 담보로, 그죠? 그래서 금융투자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금산분리 위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도끼눈을 뜨고 보다 보니까 발목이 잡히는 거거든요. 당장에 뭐 살짝 반등은 있어도 추세적으로 오르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가 있었냐면 현대중공업 상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현대중공업 이거는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은 그냥 매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장중에 얼마가 올랐었냐면요, 뭐 개장하고 보니까 이 종목이 장중에 뭐 그냥 뭐 10% 좀 넘었었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공모가는 6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는 얼마입니까? 11만 원 정도 됩니다. 야, 이거는 매도지 뭘 얼마나 덜 바랍니까? 공모주, 저를 통해서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을 청약하시고 배정 받아서 그거를 장내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상장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가 청약할 게 있지 않습니까? 정해드렸죠. 그죠? 예. 그리고 말이죠, 오늘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면서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10%, 11%. 이거는 당연한 거죠. 제가 작년에 한국조선해양을 작년 11월에 매수하시라고 그랬고요. 올 1월 달에도 매수하시라고 했어요. 그때가 얼마? 9만 원이었고요. 9만 원짜리가 그죠? 16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다 털고 나오시라고 그랬죠. 그죠? 조선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거는 오늘 왜 떨어졌느냐? 이건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 자회사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의 프리미엄은 시장에서는 얘가 그냥 한 몸에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놈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양쪽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프리미엄, 지주사의 프리미엄이 빠진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겠지. GS가 정유사 GS 칼텍스의 지주회사 아닙니까? 근데 GS 칼텍스가 상장을 안 해가지고 GS가, 그죠? 이 프리미엄, 정유주 지주사지만 정유주 프리미엄도 받고 있는데 GS 칼텍스가 상장을 해버리면 이의 프리미엄이 빠질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좀 주목해 볼 것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얼마 전에 이제 셀트리온, 제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이 주식들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때가 아마 여기입니다. 주가가 오르다가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뭐 셀트리온은 털렸느니 뭐. 근데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계속 게임은 진행 중인데 이 전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유지한다. 어떤 이슈가 만들어지는지는 보자라는 얘기 드렸죠. 그죠?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지배구조 개편안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 중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별로 큰 재료가 아니에요. 자,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스킨큐어, 그죠? 주총에서 3사 합병을 승인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이 셀트리온 그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키로나가 중요한 거죠. 아침에 개장 전에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남겨드렸는데 보실래요? 그래, 이런 거야. 다국적 연구진 분석, 세계적인 저널 네이처에 게재했다.
레키로나, 릴리 항체 약과 델타 변이 효능이 비슷하다. 그죠? 이게 오히려 오늘 재료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9월 말까지 가보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9월 말에, 그죠? 델타 변이 효능에 관련한 임상 결과를 공개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9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편하게 들고 9월 말까지 가봐야죠.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부분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예.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있지만 플러스 레키로나 관련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은 3% 이렇게 반전이 나왔고요. 이 가격 25만 원 안 깨면 계속 밀고 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11만 원 안 깨지면. 그죠? 여기 지난주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월요일 이번 주죠. 네, 야간 반상회 때 여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담담하게 들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틀 후에 수요일 날 변곡점이 만들어졌고 오늘은 거의 5%나 올랐습니다. 주식이 참 묘하죠. 그렇다니까요. 어찌됐든 우리가 접근한 자리는 여기서부터 해갖고 거의 한 40% 이상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그죠? 접근을 한 겁니다. 11만 원대 깨지지 않으면 뭐 괜찮은 거잖아요. 계속 가져가 보는 겁니다. 셀트리온 라인입니다. 셀트리온 라인. 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어야 될 거예요. 위드 코로나 주식은 지금 국내조에서는 항공주하고 여행주가 1등입니다. 위드 코로나 사라고 여기저기서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거 가장 저점에 시작한 게 저고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이런 자리 좋은 자리라고 그랬어요. 매수해도 뭐 우리 회원님들이나 그죠? 다 사인 드렸어요. 최근에 이렇게 눌리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계속 가는 중입니다. 이거 대한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우리가 접근한 게 16,000원, 17,000원, 18,000원 뭐 이럴 때 지금 26,000원 언저리입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3만원 이상도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고점, 아시아나항공 고점 어딘지 아직 모릅니다. 그죠? 진에어, 제주항공, 진에어는 17,000원 정해졌죠. 잠깐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냐면 잠깐만요. 자, 이번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17,200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여기서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고 오히려 주가를 싸게 사야 된다라고. 왜? 흥행을 시키고 성공을 시키면 주가가 올라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수급 한번 보시죠. 진에어의 수급도 최근에 연기금은 꾸준하게 사들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시아나항공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고 대한항공 실적 나올 때까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변동은 있어도 진에어, 제주항공 따라 움직인다라고 보여져요. 진에어 같은 경우도 이전 고점이 26,000원인데 이건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재개되고 여기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다시 머리를 들고 시장은 지지부진해도 지금 이들 주식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여기 하나투어, 모두투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투어. 자,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죠. 하나투어 홀딩, 모두투어는 뭐 여전히 접근 가능. 항공주들 중에서도 진에어 같은 거 접근 가능. 그죠? 지주사 한진칼은 보유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얘네들이 지금 일선에 있는 위드 코로나 주식 등 일선에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항공주도 있고 여행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크루즈도 있고 막 한데 솔직히 여행 쪽에서는 에어비앤비 장기 투자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 지금 뭐 항공 크루즈 이런 애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예, 부킹홀딩스는 비싸고 그죠? 참고하시고. 근데 이게 1선에 있는 주식들이고요. 2선, 3선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먼저 오르고, 그러니까 천천히, 왜 지금 다 저평가 매력이 생기 있는 주식들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따라가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뭐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굉장히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이 지금 마카오 정부가 카지노 규제 단속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카지노 관련한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고 했는데 악재 반영 중입니다. 반영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냐. 이건 국내 카지노고 파라다이스나 GK. 근데 일단 얘가 1등이지 않습니까? 네. 2선에 있는 이런 주식들이에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것도 하나 주목해 보세요. CJ 프레시웨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죠. 단체 급식. 어찌됐든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단체 급식 시장이 지금보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회복세, 그죠? 보였을 때 아마 이 이상을 뚜껑 열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한번 봐드릴까요? 엔터주들도 지금 요거는 하이브입니다. 이번에 급락할 때 지난주 금요일날 가장 최저점에 받아냈다라고 그랬죠. 그죠? 예. 지금 주가도 이렇게 올라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YG엔터 여기 마찬가지 저점에 받아내시라고 그랬고, 지금 요 정도에서 하단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실적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내년도면 엔터주들은 아마 큰 폭의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나가는 해거든요. 기대감은 좀 반영은 하고 있지만 엔터주들도 시간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빠지면 천천히 모아갈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애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야, 정말 죽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 느낌은 야, 죽어야 살고 죽여야 산다. 그죠? 예. 사실은 여기 20만원을 좀 지키면서 움직였어야 했는데 여기 공매도 공격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죠? 그런 성격이고요. 야, 근데 얼마나 더 떨어질 거야?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가 저점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어찌 보여야 되냐면 결국 기회를 주는 주식들이라고 봐야 돼요.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관련한 주식들이 많아요. 뭐 CJ 그룹주들도 그렇고요. 이게 CJ입니다. 멀쩡하죠, 시장 대비. CJ CGV입니다. 이거 최근에 이렇게 멀쩡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보면 여전히 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죠? 이 위드 코로나 주식들, 일선에 있는 주식들이 있죠. 일선에 있는 애들이 제일 강하죠. 하지만 2선, 3선에 있는 애들이 쭉 있어요. 그죠? 걔들도 아마 따라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뻔한 결론으로 가는 애들한테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증시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땠습니까?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한번 멘탈이 깨지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요. 잔파도에 놀아나는 시장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잔파도를 무시하고 묵직한 투자를 해줘야 돼요. 거기서 성과가 나는 건 계속 가는 거고요. 그죠? 오늘 2차전지 관련한 주식들 중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쉬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저희 쪽에서는 OCI 사실 성과를 많이 냈어요. 수익도 많이 냈고 보유한 분들이 있고 약간 팔아서 바닥에 있는 주식으로 바꾼 분들도 있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보유하는 거고요. 저는 이 주식이 옆으로 좀 늘어지면서 이번에 15만원 트라이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태양광에서 신사업,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그렇죠? 네. 올해 전반적으로 전략 후강에, 그죠? 상저하고에 이런 턴어라운드 흐름 보여주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뭐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SK 아이테크
자, 올라서 여기 옆으로 기간 조정이었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스펙 얘기 잠깐 할게요. 이번에 제 책 구매하신 분들 많아요. 베스트셀러 2위, 3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일단 요거. 그래서 지금 이 분리막 SK 아이테크 이것도 지금 옆으로 좀 늘어져 있는데 다음 주 명절 지나고 나서 한번 상단 트라이를 하는지 보시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아쉽게도 좀 밀렸습니다 오늘. 뭐 저는 그게 뭐 큰 흐름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물량이 좀 나왔거든요. 그죠? 네,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거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중인데 지금 전망도 좋고, 그죠? 2021년에서 2022년 이 지금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해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엔 요거 한번 볼게요. 제 책에 뒷부분에 스펙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더 공부해 보세요. 하나금융 숙제 하나 드릴게요. 17호. 하나금융 17호 스펙입니다. 안전마진이 2,000원이고요. 그죠? 예. 여기 얼마입니까? 2,800원입니다. 40%. 주식이랑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시라고 그러죠.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뭐 2,800원대까지 왔다가 900원대, 그 다음에 오늘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합병 상대를 찾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죠?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합병 승인이 나면 이제 거래 재개되거든요. 그때 주가가 어떤지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해 드렸습니다. 스펙을. 소위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거. 합병 상대를 찾기 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 차익을 하는 거. 또 하나는 합병 때까지 가져가서 어떤 회사랑 합병을 하느냐, 합병 후에 주가를 보면서 매도하는 방법. 그렇죠?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도 한번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수는 어디서 했어야 돼? 안전마진 부근에서 했어야 되고, 그죠? 이 스펙은 주식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정리를 잘 해뒀으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다음번 반상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그 외 종목들, 그 외 종목들은 뭐 차근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장품 아까 아모레퍼시픽 얘기하면서 여기 코스맥스 같은 것도 사실 지금 저희도 지금 다 수익 중이더라고요. 근데 팔지는 않았어. 근데 이 14만 원이 계속 막혀서 이달 중에 14만 원이 열리면 이제 보유를 해볼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팔아야 되나 이제 생각도 하는데요. 이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차차 2선, 3선, 4선에 있는 주식들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누리는 종목은 누리고 진도율간이 끌고 왔기 때문에 수익 난 것들은 더 많이 나 있고요. 그죠? 그동안에 빠졌던 애들 제자리 찾아서 온 애들 많고요. 부진했던 애들, 그죠? 머리를 들고 있는 애들 많고, 그죠? 그리고 여전히 부진한 애들도 있습니다. 다 만족스럽진 않아요. 시장이 그래. 하지만 이 시장 분위기가 명절 이후에, 왜냐하면 긴 이런 어떤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벗고, 그죠? 그 이후에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디게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어떤 주식을, 어떤 그림을 그려두고 확신을 갖고 시간 투자를 하느냐,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렇죠? 낚싯대를 계속 유지한 것들, 고기가 물었는데 계속 누리는 것들, 던져줄 것들, 그렇죠? 기다리는 것들. 자, 잘 구분을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끝으로 요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문의가 많았어요. 1년 연간 회원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22일까지 1년 총 금액은 383만 원인데 1년 동안 이거 220으로 해서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싸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저렴하게 해요. 다른 분들은 비싸. 저는 그냥 저렴하게 해요. 뭐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요. 이 금액 나누기 12달 하면 됩니다. 예.
요거 황금 배팅 1년 플러스 수급 박스도 유료, 그죠? 버전 1년 동안 무료로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착순 100분만, 그죠? 선착순 100분만 여기가 교육 강의가 수록되어 있는 USB,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거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 100분만 이 험프 굿즈 볼빅 에디션 이 골프공 있죠? 예,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668에 4386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 명절 지나고 이제 추석 명절 올해 남은 시간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찬바람 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올해 성과 많이 냈어요. 상반기에. 또 상반기 이후에 시장이 주춤거릴 때도 좋은 성과들을 많이, 뭐 카카오 게임즈도 100% 수익을 냈고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진한 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바심 내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12월까지 성과를 내면 되고요. 설사 올해 못 내는 주식들은 내년에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르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웬만한 주식들을 대부분 바닥에서, 최악일 때 또는 바닥에서 사뒀지 않습니까?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싸구려 주식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순서대로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이번 추석 명절 분위기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명절 지나고 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야간 반상회는 쉽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